흐른 적이 없는 것처럼 날마다 새로운 삶을 꿈꾸라. 이 생각을 하면서 노인에 대한 이해에 이렇게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네, 노인에 대한 이해에 이 노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노인을 보고 우리는 주로 잉여인간이라고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우리가 과연 이 노인들에 대해서 잉여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잉여인간이란 어, 정말 자기의 이상과 꿈은 높지만 이 세상에서 침체되어서 현실에 부딪혀서 복잡한 많은 일상을 가지고 자기 삶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쓸모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노인이라는 것은 결코 그렇지 않죠. 예. 이 사무엘 롤만의 청춘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 롤만의 청춘이라는 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은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 인생의 어떤 한 시기가 이 청춘이 아니라 20살이어도 이상과 꿈을 잃어버릴 때 늙은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80세 노년이어도, 90세 노인이라도, 100살이어도 이상과 꿈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정열을 가질 때 청춘일 수 있다. 이런 시가 있는데 저는 그 시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나이를 먹는다고 늙는 것이 아니라 꿈을 잃어버렸을 때 늙는다는 것. 그리고 세월은 피부에 주름을 더하지만 정열을 잃으면 마음이 시들게 된다는 것. 예,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네, 소리 공유가 안 된 것 같은데. 소리요? 저 위에 들어가서 네. 들어보면. 이 동영상은 넘기고 다음에 제가 시연을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에 관한 것은 무엇이냐면 노인에 대해서 이 스웨덴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노인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노인의 삶을 그대로 인정해서 이 스웨덴의 이 복지가 노인을 잘 케어한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도 이 노인에 대해서 그냥 의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책임을 그동안 이렇게 많은 삶을 완수해 왔기 때문에 이 삶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끝까지 잘 책임을 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윌리엄 세들러의 이런 생애 주기가 있습니다. 제1 연령기를 0세부터 20세라고 하는데, 이 0세부터 20세까지는 배움, 학습, 그리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시기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단련하고 연마하고 배우는 일에 많은 삶을 투여해야 되는 이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2 연령기에 보면 20세에서 40세다. 이때는 아주 생산성과 효율성이 넘치는 이런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성취할 수 있고 달성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일과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모든 것들을 잘 완수할 수 있는 이런 시기라는 이 20세부터 40세 이 제2 연령기라고 볼 수 있고요. 제3 연령기는 40세에서 70세다. 예, 이때는 중년기라고도 하는데 자아실현의 시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 시기에 또 다른 삶을 준비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삶을 도약하고, 저처럼 이렇게 이 생애 주기에서 새로운 인생 설계를 이렇게 도약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4 연령기는 이제 완숙기,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완수하고 할 수 있는 이 노년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노년기에 정말 자아가 잘 통합이 된다면 위대한 어른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자아가 통합이 되지 않는다면 절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위대한 어른이 된다는 것, 그리고 위대한 노인이 된다는 것은 이 사회에 정말 많은 것을 기여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정말 많은 선한 영향력을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노인은 완숙한 존재죠. 그래서 이 사회에서 이 노인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보일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이게 노년이 되잖아요. 이 노년의 시기에 우리들의 모습이 조금 더 아름답고 성숙된 이런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렇게 연습하고 그 삶을 지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에 대한 이런 분석을 해보면은요, 숫자적 나이가 있겠죠. 예, 저는 이제 숫자적 나이를 보면 이게 살아온 연수가 어느 날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저의 숫자적 나이가 이렇게 많게 된다는 것이 저도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숫자적 나이가 있고 건강 나이가 있죠. 예, 저는 굉장히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건강한 삶을 영위했었고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아주 자신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복병을 만나서 예, 제 건강에 대해서 접신호가 들어왔을 때, 그때 정말 저는 웰다잉에 대해서 아주 가깝게, 밀접하게, 이렇게 다가왔어요. 내가 건강 나이가 이렇게 좋다고 자부했었는데,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들도 자신할 수 없는 거구나. 교만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정말 어느 삶에 있어서도 정말 숭고하고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 건강 나이. 우리에게는 이 건강 나이가 꼭 있죠. 영적인 나이가 있습니다. 정신 상태를 이렇게 도표로 이렇게 잘 표시할 수 있는데 이것이 영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어렸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어렸을 때 이 부모와의 신뢰감을 잘 형성하지 못하면 예, 결국은 불신감을 갖게 되는데 이 불신감이 결국은 이 자아상에 이렇게 아주 밀접한 이런 상흔을 입게 되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러한 모든 삶의 결과가 예,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을 주는 이런 영적인 나이가 된다면 너무나 슬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숫자적인 나이, 건강 나이, 영적인 나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노년에는 네 가지 고통이 있죠. 첫 번째로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경제적인 문제, 빈고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노인들이 1인 1가구에서 지금 서울에 이 1인 1가구의 이런 수가 한 48%, 예, 거의 50%에 육박한다는 이런 최근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1인 1가구가 이렇게 많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1인 1가구의 가장 공통된 이런 많은 범위는 바로 빈고, 노인의 이런 경제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소외감, 예, 소외감 있죠. 이 나이라는 것이 이 건강 나이, 숫자 나이, 이 영적인 나이가 이렇게 자꾸 쇠퇴해져 가면 소외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젊고 싱싱한 그런 여성들이 이렇게 붉게 딱 나와서 이렇게 자신 있게 자기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보면 예, 저도 위축이 돼요. 나름대로 열심히 난 당당한 삶을 살 거야 라고 자부했는데 저도 모르게 이런 소외감을 갖게 되죠. 예, 노년의 네 가지 고통 중에 이런 소외감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역할 상실이 일어나고 있죠. 저도 이제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 저도 이 역할이 상실될까봐 오늘도 이렇게 예, 웰다잉에 대해서 접근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인생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역할이 상실된다는 것이 이 노년에 아주 밀접한 이런 고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병고가 있죠. 예, 건강 문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이런 건강 문제에 대해서 이 노년의 네 가지 고통 중에 이 건강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건강 문제가 이렇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노년의 네 가지 이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극복해야죠. 예, 반드시 극복하셔야 돼요. 예, 극복할 겁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 극복하지 못하면 저의 자손의 자손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고통거리나 하나의 이런 근심거리나 걱정거리가 된다면 예, 우리들의 삶이 아름다운 삶의 유산을 남겨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새로운 인생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 노년의 네 가지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는 예, 신호등을 반드시 켜야 될 것입니다. 예, 끊임없이 움직이고 새로운 일에 도전해야 된다. 예, 정말 저도 우리 엄마를 생각했어요. 저희 엄마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유복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래서 엄마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름을 유복이라는 이름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교회에 다니셨어요. 교회에서 배운 것이 뭐냐면 딱 그 한 가지. 자녀에게 고통을 주지 말아라. 자녀에게 뭐 이제 한 가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지만 자녀에게 복을 빌어주어라. 그리고 절대로 움직이면서 열심히 살아라. 예, 한 가지 아니 여러 가지가 이렇게 들어있었는데 저희 엄마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어쨌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교회에서 가장 이제 배운 것이 없으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지식 경험이 없으시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400명, 500명 밥을 정말 맛있게 지어주시면서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지지하고 위로해 주셨던 그 생각이 이렇게 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이런 빈고, 무의고, 고독고, 병고가 우리들에게 닥친 현안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인에 대한 관점이 참 많이 있죠. 노인이라는 것은 늙은이다. 저희들 저희 이렇게 지나가면 할머니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아유, 늙은이들이 왜 저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늙은이들을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잘 늙으면 젊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옆에서 배우고자 할 것이고 잘못 늙으면 정말 이렇게 늙은이 주책 없는 사람 늘 그러니 이렇게 하면서 체념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공한 노인 예 나를 묻는 이런 자기 개발, 자기 관리를 잘 하실 수 있는 이런 사람이겠죠. 저는 여러분들의 이 강의를 한 편 한 편 들으면서 사실은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지식이 깊으실까? 그리고 또 어쩌면 저렇게 한 말씀 한 말씀 아까 평을 해주신 우리 김지연 선생님 보면서 와 대박 이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정말 이 지적인 체계가 아주 잘 되어 있으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성공한 노인으로 가는 이 모습은요 가장 아름다울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천박할 수도 있는데 이런 늙은이에서 우리가 성공한 노인으로 가기까지 우리들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성공적인 시민이 될 수 있겠죠. 이 돌봄의 주체가 되고 본질을 묻는 이 공헌이라는 말이 있어요. 스티븐 코비 여러분 아시죠? 이 스티븐 코비의 7번째 습관이라는 그 거대한 맥락을 가진 책 속에 전부 그 중요 요점을 이렇게 발견해 보면 거기에 무엇이 있냐면 공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공헌이라는 말은 결국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이 정말 자율적인 이 시민이 되고 그리고 이 돌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결국은 우리가 이 돌봄의 주체가 되어서 성공적인 시민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가장 바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지금 25분 지났는데요.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준비하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